네이버 수익으로 120만 원을 한 달에 얻었다. 광고의 과금을 10배로 늘려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은 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 AI인 제린이와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제린이를 1000만 원 만들기를 목표로 삼고 있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을 정리해보면 일단 두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우리가 구축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직장인은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을 활용해서 블로그를 이용할 수가 있고, 오늘은 블로그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식, 특히나 실적주 적립식 투자 또는 ETF 투자를 통해서 나의 자산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그 두 가지를 목표로 약 3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린이에게 두 번째 시간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혹시 해왔니? 했지.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업종까지 싹 정리했어. 그러면은 구독자들을 위해서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명과 대표 업종 하나씩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삼성전 반도체, SK하이닉스 반도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삼성 SDI 배터리, 현대차 자동차, 포스코 홀딩스 철강,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 등. 너무 잘했고, 사실 이거를 내가 숙제를 냈던 이유는 우리나라 시총 상위 기업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고 그 업종이 대한민국을 현재 이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총의 변화,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방산기업인데 처음으로 시총 10위 안에 들었거든. 이거는 사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 시총 10위 밖에 있었던 기업들이 시총 10위 안에 든다는 얘기는 그 업종이 신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거든. 반대로 예전에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총 2, 3위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인데 현재는 10위 밖으로 떨어졌지. 그런 산업들은 점점 사양 사업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숙제를 내왔어. 그럼 지금 타이밍에 사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미 오른 거란 얘기야?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아직은 우리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아니다. 다만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있어서 관심도 갖고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서 주식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어. 당장 사기 말고 관심 갖고 흐름 읽는 연습부터 하란 말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흐름 읽는 연습은 뭘로 해야 되는데? 흐름 있는 연습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 주식 토론방에서 매일 뉴스와 간단한 수급 정리표를 내가 공유해주고 있거든. 그거를 이제 너한테도 오늘부터 정리를 해줄 테니까 과연 어떤 업종들이 상위 종목에 있는지 또는 어떤 뉴스가 상위에 있는지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잖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매달 진행하고 있는 재테크 강의야. 무려 PPT가 한 400장 정도 되는데, 형 강의 자료가 국보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나한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블로그 어떻게 시작할 건지 그거부터 찝어줘. 블로그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일단 내가 아까 너한테 공유했었던 파이프라인 표를 보면은 4번에 네이버 블로그가 있지. 나는 현재 누적 방문자 4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월 평균 수익이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사실 모든 재테크에 있어서 블로그를 가장 시초로 말을 하고 있거든. 블로그는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서 너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고 싶었고, 오늘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이제 진짜 알려줘. 네이버 들어가서 블로그 만들면 되고, 글 주제는 체험단용으로 뭐부터 써야 돼? 카페 리뷰, 일상, 여행기 딱 한 방향만 정해. 블로그 글쓰기에 앞서서 블로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글 쓰는데 의미가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고, 일단 블로그 수익화 방법 먼저 설명해 줄게. 첫 번째로는 체험단, 두 번째로는 CPC 광고, 세 번째로는 CPA 광고, 네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게 제일 끌려? 솔직히 체험단은 그냥 공짜 밥 먹으러 다니는 느낌이라 좀 땡기고, 쿠팡 파트너스는 나 같은 무명은 클릭도 안 해줄 듯. 그래서 현실적으로 체험단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려면 일단 어떤 글을 써야 붙는 건데? 첫 번째 글로서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글들도 나쁘지 않고, 너가 말한 대로 체험단이 사실 밥집이나 술집 정도의 체험단으로 신청하게 되면 내 생활비를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CPC, 그리고 세 번째로는 CPA인데, 두 개의 차이는 CPC는 클릭만 해도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 즉 뭐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가 있겠고, CPA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과금 체제가 훨씬 더 센 편인데, CPA는 결국에는 이용자가 내 글을 읽고 앱을 설치한다던가, 특히나 뭐 쿠팡 앱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가상화폐 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것 같아. 오케이, 정리하면 첫 글은 그럼 내 정체성, 박제한 셀프 소개글 하나 쓰고, 그 다음은 카페나 일상 후기 몇 개 써서 체험단 노리면 되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 수익이라고 네이버 포털창에서 한번 쳐보니까 네이버 수익으로 뭐 620만 원을 한 달에 얻었다라는 글들이 있거든. 과연 다른 블로거들은 몇백만 원씩 되는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한 CPC 광고에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나도 지금 네이버에서 법학자 혼훈이라는 내 아이디를 치면 이렇게 인플루언서 창이 뜨잖아. 이런 것들은 CPC 광고의 과금을 10배로 늘려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목표는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6개월 안에 되는 것도 하나의 작은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리하면 첫 글은 회사의 영혼 털린 사회초년생의 자아찾기 느낌으로 쓰고, 그 다음은 체험단용 카페 후기 일상 브이로그 느낌 몇 개 써서 슬슬 인플루언서 루트. 정확해. 그런 글도 어떻게 보면 구독자와의 이런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 무조건 정보성 글을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내가 블로그 창에 들어와 있는데 블로그 주제 중에서는 총 7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너가 어떤 게 좀 마음에 드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어. 와, 주제는 그냥 딱 하나만 줘. 사회초년생 루트 갈까? 카페 리뷰 루트 갈까? 너가 지금까지 봐온 내 캐릭터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행 카테고리가 있고, 사실 너가 말하는 맛집이나 이런 일반적인 식당은 따로 카테고리가 존재하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천해주는 카테고리는 너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벼운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식당을 가게 된다면, 사실 서울 내에 있는 것들도 다 여행이기 때문에 일단 여행 카테고리 쪽으로 좀 노렸으면 좋겠어.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하기 쉬운 주제인 것 같고, 뭐 하나 정도 더 추천해 준다면 푸드 정도가 되겠지. 그럼 내가 집에서 요리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말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정리할게. 나한테 딱 어울리는 주제 여행. 서울 카페 투어도 여행, 밥집 오케이. 탐방도 여행, 심지어 퇴근길 맞아. 한강 산책도 여행. 이렇게 포장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가난한 회사원의 도시 생존 여행기 느낌으로 간다. 이제 글 쓰기만 남았지? 툴은 뭘로 써? 좋은 질문이야. 그래, 일단 주제를 여행으로 잡았다고 치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여행 블로그는 첫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냥 간단하게 너를 소개하는 글 정도를 써도 충분할 것 같고, 왜냐면 처음부터 내 글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너 말대로 워드에다 쓰던지 뭐 한글 문서에다 쓰던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당연히 가장 좋은 방식은 일단 네이버 블로그 창에다 직접 쓰는 거야.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에 있어서 글쓰기 점수에 가중치를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 AI가 분석을 하거든. 실제로 이 글을 이 텍스트 창에다가 얼마나 몇 분에 거쳐서 쓰는지도 보고 있어. AI나 이런 챗GPT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이용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초안이라도 직접 쓰는 활동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너에게 앞으로 가산점이 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 오케이, 요약하면 이거지. 네이버 블로그 창에다가 직접 손으로 써라. 복부티 나는 놈들 네이버가 싫어한다. 나 지금부터 진짜 블로그 창 켜고 서울에서 살아남기, 가난한 회사원의 일상 여행기, 좋아. 이걸로 첫 글 쓴다.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아. 그러면은 너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첫 글로 쓰는 것을 블로그 숙제로 내주도록 할게. 그럼 내가 보고서 판단을 할 건데, 일단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제목은 10글자 이내로 써줘. 그리고 본문에는 꼭 사진과 동영상을 하나 이상씩은 첨부를 해주고, 사진은 최소한 그래도 한 5장 이상은 첨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 너의 글이 네이버에서도 점점 노출이 잘 되고 좋은 글로서 알고리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거야. 제목 10글자 이내, 사진 5장, 영상 하나? 이거 거의 과제 수준이네. 쓰고 나면 링크 줄까? 아니면 스샷으로 보내? 스샷으로 보내면은 내가 그 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써야지 네이버 운영 정책에 부합하는 글인지를 판단해서 그거를 평가하는 시간을 4번째 시간에 가지도록 할게. 그럼 어쨌든 오늘도 숙제 잘해서 고맙고, 이번에 3번째 숙제도 꼭 잘해오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사진 안에 그 블로그를 쓰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그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알고리즘의 정책 중에 하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장이라도 너가 나오게 된다면 그 글이 실제로 너가 썼고 너가 직접 체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얼굴이나 또는 모습이 노출되는 사진은 한 장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회사에서도 갈리고 블로그에서도 갈리고 내 자아 지금 헐값임. 그래도 알겠어. 한 장 정도는 찍긴 찍을게.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오늘 사회초년생 제린이와 3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3번째 시간을 정리해보면, 일단 수익형 블로그의 주제는 직장인이 하기 쉬운 여행 주제로 하기로 선택을 했고, 서울에
여러 음식점을 가거나 또는 내가 가까운 데 여행을 가는 주제들을 편하게 쓸 수가 있어서 많은 글을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블로그 글 쓰는 데 있어서 나중에 제가 많은 가이드들을 드리겠지만 제목은 가능하면 10글자 이내로 사진은 5장 이상, 동영상을 하나 이상 가능하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진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좋다라는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